저는 30년간 혈관과 지질대사를 연구해온 박상윤 박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몇 가지 음식이 사실은 피 속 지방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을 조용히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몇 년을 보낸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한 가슴 답답함이나 순간적인 어지러움부터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몸은 크게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런 분들을 만나며 패턴을 발견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한 음식들이 실제로는 혈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피 속 지방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결국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국내 건강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피 속 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거든요. 아무 증상 없이 몇 년을 지내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계단 오를 때 숨이 평소보다 더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시나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꼭 끊어야 할 음식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검진 받고 나서 피 속 지방 수치 때문에 놀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숫자가 높게 나오는지 의아하셨을 겁니다.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혈관에 지방이 쌓이게 되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피 속 지방 때문에 걱정되는 분 계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71세 정미경님이라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매일 공원도 잘 걸으셨어요. 아침마다 스트레칭도 빠뜨리지 않았고 친구분들 만나서 운동도 하셨죠. 주변에서도 정미경님 보고 건강의 모범이라고 칭찬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계속됐대요. 밤에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냥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냐고 스스로 위안하셨죠.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가슴 두근거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고 가끔은 손발이 차가워지는 느낌도 들었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식사도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계란 부침 2개를 꼭 드셨고요. 단백질 보충한답시고 노른자까지 다 드셨어요. 점심엔 지인들과 만나서 곱창이나 내장 요리를 자주 드셨고요. 맛있는 걸 먹어야 기분도 좋고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셨대요. 저녁엔 뇌에 좋다며 견과류를 한 줌씩 챙기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하루 3끼를 이렇게 드시니 피 속 지방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언뜻 보면 영양을 골고루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식습관이 피 속 지방을 계속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변화만 시작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격려해드렸어요. 정미경님은 제 조언대로 계란 노른자를 줄이고 내장 요리 대신 생선과 두부로 바꾸셨습니다. 견과류도 하루 5알 정도로만 제한하셨죠. 그랬더니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몸이 훨씬 가볍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도 돌아왔대요. 공원 산책할 때도 숨이 덜 차고 훨씬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 속 기름을 빠르게 올리는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계란 노른자부터 말씀드릴게요. 계란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이미 지질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급격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계란 두세 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되면 피 속 지방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한 개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2개 이상 드시게 되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국내 보건 연구에서도 노른자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중 지질 수치가 뚜렷하게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태규 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계란을 2개씩 드셨는데 검사할 때마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죠. 박태규 님은 단백질 보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란을 열심히 드셨던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노른자 섭취를 줄이고 흰자 위주로 요리를 바꾼 뒤에야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드실 때는 노른자는 하루 1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흰자 요리로 바꿔 드시는 게 좋아요. 흰자만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기름에 굽는 방식은 피하고 약한 불로 익히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볶으면 지방이 더 변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계란을 얼마나 드시나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내장류와 곱창 이야기를 해볼게요. 곱창이나 대창, 간 같은 내장류는 맛은 좋지만 포화 지방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데 내장류까지 자주 드시면 혈관이 빠르게 막힐 수 있습니다. 해외 심혈관 연구에서도 내장류는 지질 불균형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72세 이문선님은 주말마다 가족들과 곱창 요리를 즐기셨는데요. 매번 검사 때마다 지질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패턴이 보였어요. 이문선님은 일주일에 1번 정도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일주일 동안의 노력을 다 무너뜨리는 거였죠. 저는 곱창 대신 닭가슴살이나 두부,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라고 권유드렸죠. 그랬더니 몇 달 뒤에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내장류를 구워 먹는 방식은 지방 산화를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석쇠에 구우면 기름이 떨어지면서 연기가 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장 요리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한 달에 1~2번 정도로만 제한하시는 게 혈관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은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죠.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좋은 지방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거든요. 견과류는 열량도 굉장히 높아요. 작은 한 줌만 먹어도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이 들어갑니다. 한국영양조사에서도 견과류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와 지질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70세 김영철님은 뇌 건강을 위해 매일 호두와 아몬드를 한 컵씩 드셨는데요. 중성 지방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고민이셨죠. 김영철님은 TV에서 견과류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드셨던 건데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준 거예요. 하루 섭취량을 아몬드 5알, 호두 반쪽 3개 정도로 줄인 뒤에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견과류는 정말 조금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정도면 하루 권장량입니다.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으로 달게 코팅된 제품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맛있게 코팅된 견과류가 많은데 그런 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견과류를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조리 방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피 속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튀김이나 강한 불에 구우면 지방이 쉽게 변하면서 피 속 지방 수치를 올리거든요. 식품 조리 방식에 따라 트랜스 지방 형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68세 조인수님은 생선을 드실 때 항상 튀겨서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질 수치가 쉽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조인수님은 생선 비린내가 싫어서 튀김으로만 드셨던 건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조리 방법을 찌거나 약한 불에 굽는 방식으로 바꾼 뒤에야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찌기, 삶기, 약한 불에 굽기, 데치기 같은 방법을 기본으로 하시면 같은 재료라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까지 올라가면 지방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절대 그 온도까지 올리지 마세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요리할 때 연기 나면 불을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흰밥,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피 속 지방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은 살만 찌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중성 지방 수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과정에서 중성 지방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국내 대사 연구에서도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높을수록 중성 지방 수치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6세 안세연님은 매 끼니마다 흰밥을 주로 드시다가 지질 균형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안세연님은 밥심으로 산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밥이 문제였던 거죠. 현미와 귀리를 섞어서 드시기 시작한 뒤로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식이섬유는 피 속 지방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면 소화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흰밥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여러분은 흰밥과 현미 중 어떤 비율로 드시나요?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혈관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그 방법들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피 속 지질 균형을 돕는 좋은 지방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벽에 쌓인 지방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기름에 튀기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요. 주 2회 정도 찜이나 약한 불에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비린내도 줄어들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생선 드시는 날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시나요? 만약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드신다면 조금 더 자주 식탁에 올려보세요.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싫으시다면 생강을 함께 사용하시면 훨씬 부드러운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트밀과 현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아서 피 속 지방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아침 식사를 오트밀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혈당과 지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트밀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지질을 조절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단 여기에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조심하세요. 과일이나 견과류 아주 조금만 곁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한 조각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 식습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빵이나 떡을 자주 드신다면 오트밀로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엔 맛이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드시면 금방 익숙해지세요. 우유나 두유에 불려서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는 단백질도 충분히 보충해주면서 지질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콩나물, 검은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두부와 콩류로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에는 계란 3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다만 짠 양념으로 조리하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두부찜이나 콩나물 무침을 자주 식탁에 올려보시면 좋습니다. 콩류 요리는 얼마나 드시나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는 운동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지질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격렬한 운동보다 매일 꾸준히 걷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도 적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숨이 약간 차되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되니까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세요. 하루 2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30분까지 늘려보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온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걷기 운동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사실 스트레스는 피 속 지방 수치를 빠르게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지질 대사를 방해합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하루 중 숨 고르는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많이 풀립니다. 하루 중 마음을 쉬게 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도 잠깐씩 멈춰서는 습관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창밖을 보면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지방 대사를 돕습니다.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꾸준히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 혈액 농도도 적절하게 유지됩니다.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물을 기본으로 마시고 그 외 음료는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드세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알려진 것들도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피 속 지방은 빠르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계란 노른자, 내장류, 견과류 과다 섭취, 기름진 조리 방식 정제, 탄수화물 이 5가지가 바로 우리가 무심코 먹으면서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음식들을 건강하다고 믿고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아셨으니까 조금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다시 매끄러워지고 몸은 훨씬 가볍고 활력이 생깁니다. 등푸른 생선, 오트밀, 두부, 꾸준한 걷기,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분까지 실천하시면 정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로 인생이 바뀌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다가 몇 주 지나면 몸이 정말 달라졌다고 놀라워하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 답답함이 계속되고 어지러움이 자주 찾아옵니다. 만성 피로가 이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되죠.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지고 평소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심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큰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혈관 나이가 몇 년은 젊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꾼 뒤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일상에서 느끼는 활력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다고 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단 하나는 뭘까요? 바로 아침 식단을 바꾸는 겁니다. 계란은 흰자 위주로 드시고 오트밀이나 현미를 곁들여 보세요. 기름진 반찬 대신 두부찜이나 생선 한 토막을 올려보시고요. 아침 식단만 바꿔도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혈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결과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분들의 혈관 건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혈관이 망가지는 게 당연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바른 습관을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여러분의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실제로 회복시킨 분들의 구체적인 식단 변화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수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혈관 건강 지키는데 정말 도움이 될 정보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당장 바꿔볼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